경찰원법 그 시험 총평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번에 우리 시험 치신 분들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총평 먼저 해보면 일단 난이도는 좀 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0문제 가운데서 일단 부속법령은 1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9문제가 이제 판례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하고 동일하게 이론에 관한 문제는 출제되지가 않았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난이도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2023년도 1차 시험보다는 이제 확실히 어렵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8월 달에 있었던 2차 시험보다는 좀 쉬운 정도,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고, 아마 수험생들이 많이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이 기본권 제한하고 기본권 침해를 구별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실제 시험장에서는 많이 어렵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1번부터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헌법 해석과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한 설명이다. 이건 우리 모의고사 할 때도 많이 다투었던 건데요. 자, 1번, 2번, 3번 지문은 다 맞죠. 다 맞는 지문이고요.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2번 지문 한번 보면 현행법 제12조에서 종래의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만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 맞죠. 그래서 헌법 제12조가 일단 신체의 자유를 나타내고 있는데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2번 같은 경우도 판례 내용,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봤을 때도 많이 봤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4번이 틀린 지문인데 4번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 경과 규정에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자, 그 다음에 이제 틀린 지문 나오는 거죠.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 이거는 입법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이미 과거에 사라진 법률 조항, 실효된 법률 조항을 소위 말해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없는 법률 조항을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니까 입법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입법 행위에 해당이 되면 권력분립 원칙이 위반되는 거죠.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도 위반됩니다. 권력분립과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후단의 헌법 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에 따른 해석이다. 후단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에 따른 해석의 결과물을 볼 수가 없죠. 자, 권력분립 원칙 위반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과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번에 4번 지문은 틀렸고요. 자, 2번 헌법의 기본 원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많이 나와 있는 거고요. 1번은 맞고요. 자, 2번 보시면 책임 없는, 2번 지문 틀렸는데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이다. 여기까지는 맞죠?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내지 않은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므로 여기까지는 맞는데 법인에게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다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인에게 적용된다라고 해야 맞는 것이고요. 적용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3번 지문, 4번 지문도 이제 무난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1번 볼게요. 자, 1번은 틀린 지문이죠.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자, 국가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서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경우라면 개인의 신뢰보호가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후단에 원칙적으로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이 틀렸는데, 자,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뢰보호에 우선된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문장 중간부터 보면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는 개인의 신뢰보호가 우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의 신뢰보호가 우선된다. 개인의 신뢰보호가 우선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1번 지문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이요. 2번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최고보상제에 관한 내용인데, 최고보상제 후단에 보시면, 자, 일적이고 전면적으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위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보상제라고 하는 것은 이 금액까지 국가가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인데 여기까지만 국가는 보상할 것이고 더 이상의 금액은 보상하지 못해라고 하는 것이 최고보상제에 관한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이 최고보상제를 적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제 더 많은 이제 과거에는 더 많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어떤 금액을 받아왔는데 최고 보상제를 실시하게 되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700만 원 정도를 이제 매달 국가로부터 이제 어떤 금전 지급을 받아오다가 피해 보상에 대해서 500만 원씩만 또는 400만 원 정도만 이제 지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이건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내용이었었죠. 많은 금액을 받아오다가 700만 원 받아오다가 400만 원을 받게 되면 금액을 적게 받게 되는 거니까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서 이른바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배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위배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이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래 파생 원칙은 신뢰보호 원칙은 여기까지는 예 맞죠. 그리고 문장 중간까지 쭉 맞는데 자, 문장 후단에 한번 볼까요? 3번 질문 후단에 법률이나 그 하위 법규에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 관리 입시제도 같은 제도 운영 지침의 개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 등장하게 돼 있는데 이제 법치국가 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 작용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법률, 하위 법규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 관리의 입시제도 이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3번 그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틀렸고요. 자, 4번이요. 4번은 맞는 질문이죠.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납세자의 기대나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조세법 영역 입법자의 입법 재량이 많은 영역인 거죠. 조세법도 너무 자주 많이 이제 변동되는 영역이고요. 입법 재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자주 법률을 개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납세자가 갖고 있는 기대, 신뢰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질문은 맞고요. 자, 4번이요.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설명. 그래서 제정이라고 하면 우리 헌법 이제 128조 내지 130조, 그래서 128조, 129조, 130조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 많이 출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출에도 과거에 3번 이상 출제가 됐었고요. 자, 1번부터 보면 1번은 틀린 지문인데 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 중에 권리이지만 맞고요. 자,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자, 국민이 보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다. 국민이 보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제 그 사안 판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1번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2번이요.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 의결을 거친 다음 국민 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 이 부분 후단이 틀렸는데 이건 과거 기출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2번 보면 우리 이런 거 있었죠. 그 헌법 130조 제2항 내용인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130조 제2항 이걸 아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후단에 거기 2번 질문 후단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이요. 헌법의 재규정 가운데는 이것도 우리 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자, 재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일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다. 그래서 뭐 헌법 제10조 인간의 주는 것 같이 그다음에 11조부터 22조까지의 자유권, 11조의 평등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어떤 헌법 개정 절차, 헌법 제128조 내지 130조보다는 좀 그 상위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 상원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인간의 주는 것 같이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좀 우열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추상적이다. 자, 그런데 우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1조부터 130조 규정 가운데서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자,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이고 이것은 헌법의 개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각 개별 규정의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헌법상의 1조부터 130조까지의 헌법상의 효력은 다 동일합니다. 성문헌법의 효력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는 질문 되는 거죠. 거기 있다가 아닙니다.
4번 지문이 맞죠? 우리 헌법은 128조 내지 130조에서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와는 다른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0조에 국민투표권을 예정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 이제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가 있다는 것이고요. 헌법 개정 절차의 대상을 단지 헌법이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개정헌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습헌법을 개정할 때도 성문헌법상의 개정 절차를 거치라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었죠.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은 효력이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습헌법을 개정할 때도 성문헌법상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맞고요. 자, 5번이요. 기본권 주체. 자, 일단 기본권 주체라고 하면 헌법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들인데 국민, 외국인, 사법인, 정당, 단체라고 배웠어요. 자, 1번부터 보면요.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에, 자, 1번 지문은 일단 맞습니다. 의료행위 이외에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자, 일단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직업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인 거죠. 외국인한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직업의 자유는 끝에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지문은 맞고요. 2번 거주 이전의 자유는 우리 헌법 제14조 내용인 거죠.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자, 외국인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 내용인 출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 질성이 인정된다. 자, 일단 출입국, 그러니까 출국하고 입국을 따로 보셔야 되는데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출국의 자유는 있죠.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입국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 질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 질성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이요. 3번 보시면 자, 국가 및 그 기관 또는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맞는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자, 우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전부 합헌이다라고 공부했었어요. 자, 그리고요. 자, 법률에서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 제한을 두지 않는 것, 이거 합헌인데요. 후단은 틀렸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툴 수 있다죠. 그래서 우리 기본권의 주체성 공부하면서 대통령을 사인의 지위에서 지자체장은 자신의 공무담임권 행사와 관련해서 기본권 주체성 인정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후단에 침해를 다툴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이요. 중소기업 중앙회에 나왔는데, 자, 중소기업 중앙회는 하나의 단체인 거죠. 그래서 맨 끝에 그 지문 맨 끝에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 되는 거죠. 예, 단체니까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 부분 틀렸고요. 자, 일단 6번에 기본권 충돌 사안 나왔는데, 자, 거기 문제 후단 보시면 헌법재판소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사용과 방법을 같은 방법으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한 사례 이렇게 물었는데, 혐연권과 흡연권 사례는 법익형량 원칙에 의해서 해결했죠. 다른 말로는 이익형량 원칙, 법익형량 원칙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이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상의 피해자의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기본권 충돌이 있을 때 규범자적 해석으로 해결을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통신비밀보호법이 위협하게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하는 경우에 대화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와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 사이의 충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범자적 해석입니다. 4번 먼저 보시면 유니언샵 협정 체계를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의 충돌, 이것도 규범조화적 해석이고요.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법익형량의 원칙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유니언샵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충돌. 자,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중시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법익형량의 원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과잉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률 자체가 갖춰야 될 내재적 성질이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목수피법, 목적의 정당성, 선의 적합성, 피해 초성, 법의 균형성 원칙을 가지고 우리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을 통해서 기본권 제한하는 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인데 그걸 우리가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이 과잉금지 원칙, 목수피법 가지고 이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이요. 1번 너무 유명한 거죠.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했고, 그렇죠? 보험 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공인이 아닌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 자, 일단 위헌인데요. 위헌 확인된 사건이죠. 그런데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경찰이 그 신문사 출입 기자에게 사진을 찍어라라고 하면서 허용했던 행위 자체가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후단에 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부분 벌써 틀린 거죠. 자, 그다음에 2번이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권의 방법과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방법을 먼저 선택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으로 규제가 안 될 때, 기본권 제한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 여부에 관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 1번, 여부 2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방법의 적절성 관점에서 이 부분 틀린 거죠. 일단 그 침해의 최소한 관점에서라고 해야 맞는 질문이 됩니다. 이걸 바꾸려면 일단 방법 여부 이렇게 순서는 맞는데 침해의 최소한 관점에서 입법자는 우선 기본권을 행사에 관한 방법에 관한 규제로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공익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해가 가장 적은 쪽부터 이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식당 영업 시간을 먼저 제한해보고 그 영업 시간 제한하는 것으로도 코로나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때는 식당에 대해서 영업을 아예 정지시켜버리는 거죠. 셧다운 시켜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 식당 영업 시간 제한은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식당 운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여부에 관한 문제인데 그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침해 최소한 관점에서 이걸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의 적절성 관점이 아니라 침해 최소한 관점에서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질문. 3번 질문은 맞는데요. 자, 3번은 일단 위헌 결정 나왔죠.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 조항. 예, 위헌입니다. 이거 자체 위헌이었는데요. 후단 마저 읽어보면 법학 전문 대학원 간의 과대 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 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맞고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지만 수단의 적합성, 피해철성, 법익 규정성 이 세 가지 요건 후단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해서 위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4번이요. 형사재판으로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사법 적용을 불허하는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 형사재판을 받는 수용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재소자의 우려를 잃게 하는 것이 도주의 방지를 위한 필요하고도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닙니다. 이 법률 조항 위헌 결정 나왔는데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목수 피법 가운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있다. 두 가지를 있다고 봤어요. 근데 세 번째 단계 피해철성, 법익 규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위헌 결정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단에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틀렸습니다. 유용한 수단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부작위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직계 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족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경우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서 위헌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 입법 부작위가 아니고요. 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거죠. 법률이 존재하긴 하는데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돼서 이 이제 소위 말해서 폭력 남편으로부터 도망가야 될 여성의 신상 정보가 그 폭력 남편이 자신들의 직계 비속 아들과 딸의 주소지 확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주소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법률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해야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경찰헌법에서 이제 진정 입법 부작위,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구별할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야 맞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2번은 2018년도 판례입니다. 2018년도 판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번은 일단 맞는 질문인데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예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게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 자, 행정부에서 정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작위는 자,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한다. 맞는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18년도 판례. 그래서 명예권 침해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이요. 3번 보시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서 행정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은 진실 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이지 자,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는 아니다. 법령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라고 안 보고요.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에 해당된다라고 봤고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유리하는 자기 의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단이 틀린 거죠. 법령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다. 이 부분 틀렸고요.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는 아니다.
아니다가 틀린 거죠.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에 해당합니다.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인데 또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4번이요. 4번 통일부 장관이 2010년 5월 24일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조치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 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 자, 일단 보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불바다 사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전쟁이 날 것이고 불바다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렇게 겁을 준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이 겁을 준 사건 때문에 그 개성공단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철수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철수를 했는데 공장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북한 쪽 개성 쪽에 그대로 넘겨두고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보상 입법을 국가에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진정 입법 부작에 해당된다라고 본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은 진정 입법 부작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진정 입법 부작에 해당되지만 구체적인 입법 의무는 없는 사안이다라고 봤습니다. 진정 입법 부작위, 법률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진정 입법 부작위 사안이지만 이것을 법률로 제정해야 될 구체적 입법 의무는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후단에 보시면 자, 거기 이는 헌법 해석상 보상 규정을 둬야 할 입법 의무가 도출됨에도 도출되지 않습니다. 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하여. 그래서 진정 입법 부작위는 맞아요. 개성공단 내의 토지 이용권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진정 입법 부작위이지만 구체적 입법 의무는 없다라고 봤고요. 그 결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 철수를 하고 이제 보상을 하지 않은 것, 이거 자체는 합헌이다라고 본 거죠. 자, 그다음에 9번이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헌법 제10조에 관한 문제인 거죠. 자, 1번이요. 경찰 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인지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자,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 합헌인 거죠.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제한은 맞아요. 하지만 침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음주 단속에 관한 법률이죠.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지만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2번이요. 2번은 틀린 지문인데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합헌입니다. 자, 이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봤어요. 이거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해서 응급차가 지나갈 때, 자, 이거 이제 구급차,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이걸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응급차를 막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이른바 사회 통념상 허용된 행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막는 행위 이것 자체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제한한다 이 부분 틀렸죠. 자, 3번이요.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을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은 자, 합헌입니다. 합헌인데요. 환승 여액객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한다. 자, 그래서 바로 반출하고 싶은데 반출하려면 어쨌거나 신고하라. 그래서 신고하는 거 우리 행정청에 임가 보고 동의 등록 신고 신청 제출 이런 거 나오면 합헌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귀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이것도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맞고요. 4번이요. 치료감호 가 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보호관찰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한다. 맞습니다. 제한하지만 침해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호관찰 대상이 됐을 때 3년 동안 관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어요. 합헌. 그래서 9번은 2번이 틀린 거죠. 그다음에 10번이요. 평등권에 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평등권 헌법 제11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쭉 이렇게 우리 헌법 조문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자, 1번도 보면 1번이요. 지원에 의해서 현역 복무를 마친 여성의 경우에 자, 이거는 이제 23년도 10월달 판례예요. 23년도 10월달 판례인데 지원에 의해서 현역 복무를 마친 여성의 경우에 현역 복무 과정에서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예비 전력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맞는데 지원에 의해서 현역 복무를 마친 여성을 예비 복무 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예비군사법 군인사법 조항 합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역 복무를 마친 여성을 예비역 복무자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예비군 훈련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자, 이것 자체 합헌입니다. 예비역 복무 의무자인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합헌 결정 내렸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이요. 자사고 나왔는데 자, 자사고도 많이 나왔었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적 후기 학교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매우 보편화된 일반 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촉도에 의해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맞죠? 이제 학교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차별 취급으로 해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발생시키는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촉도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번 지문은 맞습니다. 자, 3번이요.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그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 요건을 달리하거나 보상금 수급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 한 명으로 한정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맞죠? 그렇다면 자의금지 원칙으로 가겠죠. 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관련된 법률이라거나 또는 차별 취급으로 인해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발생시키는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에서는 이른바 이제 엄격 심사, 비례 심사 방식을 적용하는데 이건 그 두 가지에 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금지 심사로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3번 지문은 맞고요. 4번이요.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약 진학의 기회균등, 즉 각자의 노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 원칙을 의미한다. 4번도 맞습니다. 4번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신체의 자유, 헌법 제12조 내용인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이요. DNA 감식 시료의 채취는 신체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DNA 감식 시료 채취의 근거인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 일단 이거 합헌인데요. 자, DNA 감식 시료의 채취 대상자인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맞아요. 그래서 DNA 채취라고 하는 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제 해 가는 거니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죠. 하지만 침해가 아니죠. 그래서 합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2번이요. 2번은 이제 최신 판례, 이것도 우리 공부할 때 꼭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위헌 나왔죠.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이건 2번은 판례 변경 사안이었잖아요. 그래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 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 관리법 조항, 위헌입니다. 과잉금지 원칙 및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해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그 외국인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 보호 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고 구금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인 거잖아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위헌 결정 나왔습니다. 판례 변경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2번 지문 맞고요. 3번이요. 3번이 이제 틀렸는데 1억 원, 빨간색 위헌인 거죠.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조항, 위헌 결정 나왔습니다. 형벌 불수급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위배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거 잠깐 볼까요? 내용을 보면 이제 노역장 유치 조항이 있었죠. 그래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법률 조항이 소위 말해서 이제 경하게 처벌하다가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제 이 법률 조항이 변경된 거예요. 경하게 처벌하다가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위자가 어느 때 행위를 했냐면 노역장 유치 조항을 경하게 처벌하는 당시에 이때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기소를 언제 했냐면 노역장 유치 조항이 경하게 처벌하다가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이른바 이때 기소를 했습니다. 이때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검사의 기소 시기가 노역장 유치 조항을 중하게 처벌하는 시기에 검사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중하게 처벌하는 걸 가지고 이제 과거 행위를 처벌하게 된다면 형벌 불수급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단에 형벌 불수급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4번. 행정 절차상 강제 처분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 강제 처분의 집행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4번도 맞습니다. 무리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이요.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헌법 제15조에 관한 내용인 거죠. 자, 1번 틀렸는데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합헌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의사만이 문신시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합헌인데요. 거기 이 조항은 문신시술자에 대해서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 문신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 원칙에 위배돼서 문신시술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합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직업의 자유 침해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요. 2번이요.
2번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 또한 다르다. 자, 그렇죠. 그래서 뭐 1단계에서부터 우리 3단계 제한, 1단계는 이제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2단계는 이제 그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 제한, 3단계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 제한이잖아요. 3단계로 갈수록 위헌성이 크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문장 중간 보면 2번이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에 인격반에 대한 침해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업수행의 자유는 1단계 제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기본권 제한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단계로 갈수록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한다. 예, 맞죠? 그래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1단계 제한, 법률로 제한하는데 폭넓게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판례 또 문장에서 자주 나오는 게 2단계 제한 같은 경우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3단계는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엄격하게 심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법률에 의해서 폭넓게 제한, 2단계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한,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엄격하게 제한한다. 그런 내용 공부했었죠. 자, 그다음에 3번이요. 교육부 장관이 학교법인 땡땡 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 자격 요건으로 한 입학 전형 계획을 인정한 부분, 이화여대 사건이죠. 자, 합헌이었고요.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제한은 맞아요. 하지만 침해가 아니죠. 그래서 남성은 이제 못 들어가는 거니까 여성만 입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남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은 있다라고 봤어요. 하지만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이요. 성매매는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 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성매매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 일단 합헌인데요. 성판매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니죠. 그래서 합헌이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뭐 이런 지금 지문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할 때 이제 다 나왔던 지문들이고요. 13번 볼게요. 이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자, 표현의 자유인데요. 1번이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수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 형성 및 진리 발견의 수단이 되며, 자, 맞죠?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 존립과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다. 뭐 1번은 맞고요. 예. 그다음에 2번. 2번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 일단 합헌이죠.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은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합헌이에요. 합헌인데 요거랑 구별하셔야죠.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이죠. 그런데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명확성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정당 가입은 합헌이에요. 그런데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명확성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후단에 보면 일괄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자, 이건 이제 합헌인데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사회복무요원의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일단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입니다. 그런데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명확성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셔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3번이요. 3번은 이제 우리 모의고사 많이 봤던 거죠. 국기 모독죄하고 국가 모독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기 모독죄, 대한민국 국기를 모독했을 때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합헌이죠. 그래서 국기 모독죄 처벌 조항은 합헌인데 국가 모독죄가 있을 때 국가 모독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다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3번 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오욕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 자, 일단 국기 모독죄인데요. 이거 합헌인 거죠. 자, 그래서 맨 끝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볼까요? 4번 보시면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합헌이죠. 여기까지 합헌입니다. 자, 합헌이기 때문에 여기 후단에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 중립적 규제를 보기 어렵다. 예, 뭐 4번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 14번이요. 집회의 자유. 자, 집회의 자유죠. 이제 21조 집회의 자유인데요. 자, 1번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는 반드시가 틀렸죠. 일반인이 자유를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만자 틀린 거죠. 예, 행진 등 장소 이용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두 군데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이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차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정당화되는 것이며, 여기까지는 맞는데 특히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전 질서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 하나요? 자, 이건 아니죠.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하나요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까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할 수는 없고요.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질문 후단 틀렸고요. 자, 3번이요. 3번 우리 최신 판례 할 때 했었는데 문제 중간에 보면 문장 중간에 보면 인천의 뜰 사건 이번에 최신 판례 할 때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 중간에 볼게요. 인천의 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 원칙이 위배된다? 아니죠. 허가제 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건 아니고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최신 판례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입니다. 이건 최신 판례 때 우리 다뤘던 거고요. 그다음에 4번이요. 4번은 일단 맞는 질문인데 위헌 결정 나왔죠.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 밖의 집회나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고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선법 조항 위헌입니다. 후단위 끝에 가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서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는 질문인 거죠. 자, 15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1번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한다. 예, 맞죠? 예, 그 다음에 뭐 2번 지문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어린이집 CCTV. 우리 CCTV 나오면 전부합헌이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후단에 보면요. 자,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그대로 CCTV에 촬영 녹화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제한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찍혀 나가는 거니까 이제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헌이고요. 4번은 우리 좀 많이 했었죠. 4번 보면 일단 이제 그 통제 조치를 마련하지 않아서 이제 위헌이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를 인정해서 위헌 결정 나온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영장주의 위반은 아닌 거죠. 4번 볼게요.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송순실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하나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인터넷 회선 감청을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감청 대상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일단 이 법률 조항이 지금 과잉금지 원칙과 그 통제 조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 장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른바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서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 부분 뭐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뭐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영장주의 위반은 아닙니다.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이 일단 틀렸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16번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자, 1번 보면 1번은 뭐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1번은 맞는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은 개인적 인격 주체성을 특정짓는 사항이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후단에 보면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상황에서 형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DNA 신원 확인 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DNA 감식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로서 당의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당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다. 2번도 맞고요. 3번이 틀린 질문이죠. 자, 3번. 일단 파란색 합헌인데 DNA 감식 치료의 채취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 신원 확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합헌이죠. 합헌이고요. 맨 끝에 가시면 이게 합헌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는 없다는 거죠. 자, 후단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거 침해하지 않습니다. 침해하는 거 아니고요. 자, 4번이요. 개인 의료 급여 기관으로 하여금 수권자의 진료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등 의료 급여 자격 관리 시스템에 한해서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 합헌인 거죠. 예, 그래서 후단에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아요. 17번 양심의 자유 나왔는데 OX 나오는 거죠. 1번 내용상 1번은 기억은 맞죠. 내용상 단순히 국법 질서나 헌법 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 서약서 제도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니은요. 니은이 틀렸는데 양심 형성의 자유는 자, 외부의 간섭과 강제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므로 이적 표현물의 소지 취득 행위가 반포나 판매로 이어지거나 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의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후단 틀렸습니다. 헌법상 허용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합헌 결정 나온 사안인 거죠. 그래서 헌법상 허용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이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법 조항 합헌이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예, 우리 모의고사 할 때도 다루었던 그런 문제고요. 리을
그래서 디귿 맞고요. 리을. 보안관찰 처분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리는 형벌 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다. 맞고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형벌과 보안 처분의 병과 언제나 합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번이요.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저작 재산권의 공연권 및 저작 인접권자의 보상 청구권은 23조에서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예, 1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뭐 2번 문제도 맞죠. 자, 맞고요. 3번 같은 것도 우리 그 최신 판례할 때 다뤘던 내용인 거죠. 3번 틀렸는데, 자, 3번 일단 합헌이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2월 16일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 합헌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투기과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대출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이었었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침해하지 않습니다. 침해한다가 틀렸죠. 자, 그다음에 4번.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조항 합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 아무개 씨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내용은 이거였었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였는데 이제 을이 이제 직계비속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자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을이 이제 그 직계비속 버려지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축적을 했는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을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상속 순위는 민법에서는 이제 이 사람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이 이렇게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망인이 됐을 때 이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공동 상속을 받게 돼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배우자도 없고 직계비속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1순위가 없었기 때문에 자 상속 2순위가 이제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근데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을이 갖고 있는 재산은 직계존속 갑에게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 합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연예인 안무개 뭐 이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 합헌 결정 내렸었고요. 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8번의 4번 지문. 예, 맞죠? 자, 그다음에 19번이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관한 설명.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는 구차개정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맞습니다. 87년도. 자, 그다음에 2번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자,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예,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이요. 3번 틀렸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는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니 있다라고요. 맞습니다. 상호 보증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조법 23조입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법 23조에 나와 있고요. 예, 4번 지문은 맞고요. 4번 지문 맞고요. 자, 그래서 해설지를 제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예, 해설지 보냈습니다. 학원에. 자, 그래서 나중에 해설지 한번 이제 뭐 받아보시거나 아무튼 뭐 프린트해가지고 한번 더 보시고요. 그다음에 20번이요. 국민의 기본 의무에 관한 설명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맞는 지문이죠.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해서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희생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1번은 맞고요. 2번 납세 의무자인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세금에 대해서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이런 권리 기본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권리 기본권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헌법상의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요. 3번이요.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병역 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인 불이익만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법적인 불이익만 의미합니다.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4번은 일단 합헌이죠. 공중보건의사에 편입해서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에게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군사교육 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진보수법 조항 합헌이고요. 자,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보충요원으로서 대체복무를 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병역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맨 끝에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합헌이니까 기본권 침해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번까지 우리 이렇게 좀 빠르게 조금 살펴봤는데 일단 문제 자체가
기존보다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기본권 제한과 침해를 이제 구별해서 이렇게 판례 외울 때 기본권 제한하고 침해 이런 걸 좀 나누어서 좀 세밀하게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판례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예, 판례 공부는 이제 좀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